안녕하세요. 인투영어의 또치대입니다. 307강이 되겠습니다. 영어식 오승배열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107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존에 듣던 분들은 앞으로 감아서 듣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멘트를 하기 때문에. 자, 처음 듣는 분들이 약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과 인지독해, 직독직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내 속의 영어식 사고를 형성시키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번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직독직해도 의미 단위로 가는 청크 단위로 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인지독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지 능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뭐 바보든 똑똑한 사람이든 뭐 누구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팔품사의 기능과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개념,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요것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독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치사의 이해입니다. 학창 시절에 전치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산에 있는 어떤 책방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뒤진 것 같습니다. 전치사에 관련된 서적을. 그래서 이기동 박사님이 저술하신 전치사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찾아가지고 진짜로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 인지 능력을 작동시켜서 하면 동사도 그렇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석사 과정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동사의 의미 속성과 다이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요. 이 전치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미리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6강에서부터 45강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 as we need physical rest, so we need mental relaxation from our jobs of earning a l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은 말 그대로 풀어서 엮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글귀를 우리말로 순으로 다시 재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문 영역입니다. 자, 지금 이 판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 이렇게 분석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 종속접속사, 주어동사, 목적어, 그럼 대등접사, 또 주어동사, 목적어, 그다음 부사구, 형사구, 뭐 이렇게 분석을 쭉 해서 우리말로 순으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좀 어지럽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뭐 똑같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이 인지독해와 직독직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어와 관련된 그런 직업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종속절이니까 여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가죠. 우리는 물리적 휴식, 즉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한 거와 꼭 마찬가지로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신적인 릴렉세이션, 어떤 긴장 완화도 필요하다. 뭐로부터? 자, 생활비를 갖다가 버는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이 말이죠. 자, 사실 더 좀 매끄럽게 하려면 사실 여기부터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번역은 사실 어디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말에 더 무난하게 그리고 독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구사를 잘해야 되고 어떤 국문학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해본다면, 자, 우리는 물리적 휴식이, 육체적 휴식이 필요한 바와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생활비를 버는 직업으로부터 정신적인 휴식, 이완,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번역은 듣기에는 참 편하죠. 네. 근데 영어식 사고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지독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한 단어씩 인지만 작동시켜서 간다는 겁니다.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고 굴비역 뜻이 차례대로 인지만 작동시켜서 엮는다는 겁니다. 자, 단지 예전에는 똑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바와 같이 물리적 휴식이 필요한 바와 같이 육체적 휴식이 필요한 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정신적 긴장 완화가. 출발점은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관련된 것이 뭐냐? 버는 거죠. 한 생활비. 왜 리빙을 생활비라고 하느냐?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가 붙었고 여기 earn이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건 벌어들이는 것만 대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얘를 생활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한 단의 뜻이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eat라는 먹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언어적인 어떤 유희라든가 또는 비유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먹을 수 있는 먹는 것만 옵니다. 음식만. 예를 들어서 eat the stone 이렇게 와도 이건 돌이 아니죠. 돌이 아니고 먹는 거니까 돌과 같은 딱딱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게 와야 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벌어들이다. 벌 수 있는 것만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저 리빙이 구체화시켜서 어를 붙였기 때문에 생활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지독해에서 한 단어씩 가는 것은 이해가 되고 다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처음 하면 우리식의 어떤 어휘나열이 아니고 영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안 되죠. 굴비역듯이. 그리고 말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연결을 못 시키겠죠. 그러면 부드럽게 시키기 위해서는 다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다 명사. 그런데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8개의 품사가 있지만 감탄사와 접속사 요걸 뺀 나머지는 다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명사가 들어가 있죠. 동사는 명사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죠. 형용사는 어떤 명사가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나 동사, 대명사는 단일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영어식 사고를 뇌 속에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영문을 우리말을 영어로 번갈아 가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틀리고 잘 기억 안 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거지로 청크 단위로 많이 노력을 해서 무수히 하면 되기는 되겠죠. 어느 정도. 근데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자, 단지 상황은 이와 as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바와 같이 물리적 휴식이 그렇게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 이완, 긴장 완화가 출발점은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관련된 것은 버는 거, 한 생활비로. 자, 이것은 이제 그대로 영어로 옮겨 보는 겁니다. 모르면 보면 되고요. Just as we need physical rest, so we need mental relaxation from our jobs of earning a living. 자, 만약에 중간에 틀리면 보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또 보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Just as we need physical rest, so we need mental relaxation from our jobs of earning a living. 자, job인지 jobs인지 이럴 때는 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s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나 소유격이 붙거나 이렇게 구체화시킬 때는 어라든가 관사라든가 또는 s를 복수를 시킨다는 거 해야지 그냥 명사만 딸랑 써놓으면 그건 추상입니다. 모든 낱말은 추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낱말은 명사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사전에 보면 동사로 돼. 동사라고 거기다 생명을 넣어야지만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명사입니다. 추상입니다. 그것도 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청크 단위로 가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덩어리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 그럼 여기 잘라놓은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리적, 육체적 휴식이 필요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신적 이완작용도 필요하다. 우리 직업으로부터 생활벌을 버는 이 말이죠. 조금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바와 같이 육체적 휴식이 우린 필요합니다. 정신적 이완작용이. 직업으로부터 어떤 직업이냐 생활비를 버는. 이렇게 가도 되고요. 더 크게 가도 되고요.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인지독해와 직독직해를 반복해서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를 뇌 속에 형성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